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대본 판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인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신의 대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은 그 대출 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또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적 자치죠. 계약이 그런 입장에서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301호라고 한번 해보죠. 301호에 이렇게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이제 보증금을 좀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일 텐데 이 보증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 가지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301호에. 그런데 그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뿐더러 이자하고 요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면 이자 플러스 대출금까지 이렇게 상환을 이제 만약에 지체하면은 그러면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 그러면 요 301호에 있는 부분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서를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뭐 보증금이 떼일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 이자도 안 주고 대출금도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요 부분 있죠.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요것도 일종의 채권이죠. 그렇죠? 채권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있는 요 소유자에게 이제 해지를 하고 계약서 해지하고 보증금을 요쪽으로 앉아 달라고 은행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러한 각서까지 다 적어놨는데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어떤 입법 취지에 좀 반한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은 저도 볼 때 좀 상당히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신의 매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은 대출 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했다는 거죠. 뭐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다 헌법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의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자, 공공주택특별법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문제를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해, 자,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해 해결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생활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인, 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자 계층의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9조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쭉 있고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 임차인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위 규정들은 임차인의, 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위반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자, 약자 보호 부분과 헌법에 대해서 좀 이런 기반을 좀 잡았던 것 잡았네 보니까 뭐 잘 적은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자, 설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 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제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은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러한 약정은 공공주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 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위와 같은 강행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 와, 이런 부분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의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 일신 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민법 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 임대인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 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대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위한 주거생활의 안정, 도모라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근본적인 내용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권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조항인 바,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권의 대의 행사를 허용할 경우에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우선 분양권을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도 있네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는 상당히 재판장께서 약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다 뭐 돈이 없다고 해서 약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은 경제적 향상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 필요성이 사라지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용이하게 주거를 이동하게 할 수 있게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인 바, 중도 해지권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대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도 해지권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채무자 회색 및 그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대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서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 채권의 피보존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법률 제566조 단서 이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자, 결국에 저희가 볼 때는 임차인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있죠. 공공임대주택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은행이 당연히 해지권을 행사해서 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이 채권자 은행 입장에서는 약자 보호라는, 그리고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입법의 취지를 주안점으로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본인이 돈 빌려주고 말이야 돈도 받지 못하고 떼이버리는 형태니까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판례를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판례 공부는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밑에 있는 것부터 또 그 다음 시간부터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